M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두 번째 네. 주치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파티마 병원 재활의학과 남태우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이제 버리고 다시 사면 되는데 우리 몸은 고장났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잘 아껴서 고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헤어스타일도 바꾸시고 새로 태어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예, 눈치채셨네요. 네. 네, 오늘 나오신 우리 남태우 과장께서 이제 재활의학 전문의신데 네. 재활을 통해서 통증 없는 삶과 또 건강한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실 거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평생 살면서 뭐 통증도 없고 사고도 없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은 뭐 그렇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미리 알고 대비를 그래도 조금 하면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다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하게 넘어졌는데 팔다리 쪽에 또 마비가 또 온 분들의 이제 경우들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척수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네, 뭐 흔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뭐 척수병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척수병증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척수 병증. 병증요. 저는 죄송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본 걸로 네. 할게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예. 척수병증. 네, 뭐 사실 그 병명 자체가 상당히 좀 생소하긴 한데 예. 뭐 흔히 접할 수 있고요. 뭐 이제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왔다, 뭐 허리를 다치거나 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큰 사고로 몸에 충격이 온 상태로 이제 척수가 손상이 돼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는 그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이나 이제 보행장애 같은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돼서 이제 척수 손상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그 지인분께서는 그 목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로 이제 넘어지시면서 이제 척수가 이제 손상이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철원 씨께서 지인분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저도 이제 지인분 얘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제 부모님 아는 분들께서 가족끼리 이제 저녁을 먹는데 남편분이 계속 뭔가 이렇게 젓가락이며 숟가락이며 조금씩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시더래요. 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왜 자꾸 떨어뜨려 밥 먹는데 집중 안 되게 이러셨대요. 약간 핀잔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도 척수 손상 때문은 아니겠죠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뭐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도 뭐 손에 네.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척수 손상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척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척수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척수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사고 때문에 지금 척수가 지금 많이 손상된 상태이고요. 이제 재활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줄기를 바로 척수라고 하는데요. 척수 손상의 절반이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지만 그중 85%가 사고에 의한 것인데요. 그 외에 척수혈관 질환, 척수종양 등 질병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고나 질병에 의한 척수가 손상되면 아무리 손상 부위가 작다 해도 여러 가지 신체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후유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재활이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이 남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재활을 잘해야 하는 척수 질환. 일상으로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한 척수 손상 재활의 모든 것. 채널 고정!
척수라는 게 뭔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척수라고 하면은 보통 척추랑 상당히 많이 헷갈려들 그렇죠. 하시는데요. 척수 네. 손상이라고도 해요. 네, 척수는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 안에 있는 이제 신경 다발이고요. 그 신경 다발의 역할은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이제 우리 몸 사지로 전달하고 반대로 우리 몸에서 오는 이제 감각신경 같은 것들을 이제 뇌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굵은 신경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진짜 이게 중요한 역할이네요. 왜냐하면 네.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을 전달하는. 네. 네. 그렇죠. 오, 그러면 척수 보통 손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척수가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뭔가 모자란 뭔가 감이 부족해 있거든요. 보이는데요, 이건. 그죠? 네, 뭐 어떻게 사실 판단해야 될까요? 뭐 말 그대로 척수가 다친 게 척수 손상이긴 한데요.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런 보통은 척수가 이제 척추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단단한 보호막이 있어서 뭐 작은 충격으로는 손상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아서 그 척수가 이제 뭐 압박을 당하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손상이 있어서 뭐 마비가 오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대표적인 증상이 마비가 되겠고 다른 뭐 통증이나 뭐 감각 이상 같은 증상들이 더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증상이 마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가요? 아, 궁금했어요. 네.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척수 손상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재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척수 손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중증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네. 이 척수 손상 환자가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네, 뭐 통계에 따르면 약 100만 명당 한 721명 정도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남녀 비율은 4대1 정도로 남성에서 훨씬 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고 활동이 많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예로 치면 딱 지금 저거든요. 30대 후반에 와. 뭔가 그래도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갑작스럽게 올 수 네. 있다는 저희가 얘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뭐 척수 손상이라면 교통사고처럼 좀 큰 사고를 생각을 하는데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척수 손상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한 70% 정도로 이제 뭐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뭐 아니면 이제 폭행이나 스포츠 손상 같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나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외상을 당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손상으로 약 한 30%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척수 종양이나 이제 척수 경색 그리고 척수 출혈이나 감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지인분 경우 같은 네. 그런 이제 목 디스크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목을 이제 살짝 넘어진다든가 충격을 받았을 때 척수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원인 중에 스포츠 네. 손상이란 것도 있는데 운동하다가도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어떤 운동 구체적으로 좀 예를 일단은 들어보시죠. 뭐 체조를 하다가 이제 아, 네. 어머나. 네.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목을 다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충돌이 있는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나 뭐 미식 축구 아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목으로 심하게 충격이 오게 되면은 네. 척수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네. 척수 손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이 증상이요. 아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뭐 마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떤 좀 증상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인 증상이 마비가 되겠고요. 마비도 이제 경추 쪽의 척수가 손상이 되면 이제 팔다리 사지마비가 오게 되고 이제 흉추 아래쪽에 이제 척수가 손상이 당하게 되면은 이제 하지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감각 이상이나 이제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리고 방광 기능 이상이나 배변 조절 그리고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다리에 쥐가 조금만 나도 잠도 안 오고 무척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몸에 마비가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척수 손상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보통 척수 손상이 의심이 되면은 대부분 일단 응급실에서 많이 이제 외상으로 오기 때문에 맞이를 하게 되는데 네. 먼저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중요하게.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손상이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손상인지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영상 진단으로는 CT, MRI가 있는데 예. CT는 보통 이제 척추체가 이제 골절이 되었는지 뭐 변형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척수신경의 손상과 뭐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실제 이제 추락 사고로 이제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의 CT, MRI 사진인데요. 네. 왼쪽에 CT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경추 4번, 5번 사이에 지금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목 쪽이죠. 네, 예. 경추고 오른쪽에 MRI 사진에서는 그 어긋난 척추가 이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척수를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수의 압박을 줄여주고 이런 척추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척추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척수 이제 손상이면 저는 딱 들었을 때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증상에 따라서 이제 경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거네요. 네, 보통 대부분은 척수 손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뭐 척수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손상이 경미하고 이제 그 신경학적 증상 마비나 이제 감각 이상 같은 증상들이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척수 손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보통 이제 강한 충격이 오고 나서 그 뒤로 바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 흔히 왜 사고가 나면요 후유증이 남아서 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장애 등급을 또 나누잖아요. 척수 손상도 혹시나 이런 어떤 척도가 있는지. 네, 척수 손상도 정도에 따라서 척도를 나누고 있고요. 네. 이런 국제 척수 손상 학회에서 제정한 이런 이제 신경학적 분류 표준에 의해서 이제 근력과 이제 감각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A 등급에서는 이제 손상 부위 아래로 이제 완전 마비가 되어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없는 상태. B 등급은 이제 만지는 감각은 있지만 손상 부위 아래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C 등급은 만지는 감각이 있고 다리가 약간 움직이는 상태. D 등급은 만지는 감각이 있고 다리에 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 서거나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척수 손상 정도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도 좀 달라진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떤 척수 손상이든 이제 최초 2개월 정도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회복기로서 빠르게 회복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고 그 이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더디지만 그래도 회복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약 2년 정도까지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장기간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5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척도에 따른 그런 이제 예측치보다는 조금 보행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끈기를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보면 또 뭐 사지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꾸준히 치료받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과연 정상으로 진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재활을 받으실 텐데 재활 과정이 궁금해요. 상당히 뭐 좀 지루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이고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의료진, 치료사, 이제 보호자들까지 다 상당히 고생스러운 기간인데요. 보통 이제 재활 치료 시작은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부터 사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체외 변경을 적극적으로 2시간 정도마다 해줘야 되고 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꼭 사용을 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구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관절 구축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위생 제한이나 이상 자세로 인한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1회 정도 이제 관절 운동을 시행을 해야 되고 경직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조금 횟수를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제일 빨리 재활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척수 손상 후에 후유증이나 또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척수 손상 이후에 나타날 수 합병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뭐 경추 손상과 뭐 흉추, 이제 요추 손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제 폐렴이나 무기폐 같은 호흡기 합병증, 뭐 신경위성 통증이나 신경위성 방광, 그리고 욕창,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 경직이나 자율신경 반사 이상,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나 체온 조절 이상 같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합병증이? 네. 마음의 병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울증 이런 것도 생기나요? 네,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제 마비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뭐 생활도 바뀌게 되고 이제 원래 하던 것들도 다 못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반 이상의 환자들에서 우울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평생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이제 우울증과 불안 증상 합쳐서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자살률이 이제 2배에서 6배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제 우울증 선별 검사랑 이제 지속적인 이제 약물 치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족들의 관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네, 그렇죠. 보살피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요. 최근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기저질환자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에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나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척수 손상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회복기에 이런 이제 기저 질환이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회복이 조금 더딘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또 촉수 손상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합병증이 앞에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특히 저는 이게 욕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앞에 여러 말씀드린 이제 합병증들 중에 가장 흔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상생활 동작이나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하기에 상당히 방해를 받는 것들이 욕창이거든요. 그래서 뭐 욕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정의가 이제 신체 부위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피부 조직이 괴사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압박궤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부위를 여기 주로 보시면은 뭐 뒤통수, 견갑골, 이제 발꿈치, 엉덩이, 이제 발가락처럼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서 예. 이제 바닥에 닿는 부위에 주로 이제 욕창이 발생을 하게 되고 척수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제 압박되는 부위를 스스로 이제 몸을 비틀어서 이제 압박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런 이제 잘 생기는 부위들을 잘 관찰해서 욕창이 생기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욕창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드레싱을 해야 되겠고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 저런 이제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낫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이제 혹시나 흡연을 하고 있다면 이제 금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법도 없나요? 욕창 말고 다른 네.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그 욕창만큼 또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이제 신경위성 통증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비된 부위 아래쪽으로 이제 한 반 이상의 환자에서 이제 뭐 자결감이나 이제 띠를 두른 듯한 뭐 압박감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요. 이제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제 살을 지지듯이 화끈거린다. 뭐 또는 이제 뭐 허리띠를 졸라맨 듯이 답답하다. 뭐 또는 이제 피부를 벗겨낸 후에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 듯이 막 따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 주변에 자극이 되거나 이제 뭐 요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이런 요인이 되는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배뇨 배변 장애나 이제 욕창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도 가능한데요. 약물 치료로 이제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완전히 없애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서 어느 정도 통증에 이제 적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합병증 때문에 참 환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 환자들을 좀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궁금해진 게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좀 많이 가장 힘들거나 안타까운 때는 언제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거라서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연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네.
이제 이런 이게 다치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오게 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환자도 환자지만은 가족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그때 항상 마음이 좀 아프고 뭐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척추 손상 환자 가족들도 무척 힘이 드실 텐데 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도움 말씀을 주세요. 네. 네, 일단은 그 환자에 대해서 뭐 어렵겠지만 이제 이해를 조금 해야 되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보호자도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은 같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도 이제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같이 챙기는 것이 아주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척수 손상과 치료 또 재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네. 그 척수 손상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걸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제가 해드릴 텐데, 네. 이제 뭐 하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네. 척수 장애인들이 처방받는 보조기에 대해서 이제 환급 형태로 이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오. 하나는 활동 보조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척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그런 제도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도 무척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척추 손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재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네. 오늘 나와주신 김남태호 과장님께서 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진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